바로 인증, 규제, 운영 데이터, 그리고 실제 돈을 받는 유상 운송. 2020년은 바로 이 네 가지 퍼즐 조각이 처음으로 동시에 맞춰질 가능성이 큰 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기술의 증명이 아니라 사업으로의 전환, 이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VTO를 하면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멋진 디자인의 전개 비행기, 그 기체 자체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보고서는 바로 그게 가장 흔한 착각이라고 딱 잘라 말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야 합니다. 관점을요? 네, EVTOL의 성공이 뭐랄까 기체 성능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바로 운영 시스템, 그리고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능력. 제도 안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마트폰은 제품만 좋으면 소비자가 알아서 사서 쓰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EVTOL은 정부가 자, 이제부터 이 항로를 날아도 좋습니다. 소음은 이 기준을 지키세요. 승객 한 명당 이 정도 안전 규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고 산업의 문을 열어줘야만 사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조용하고 빨리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도 그건 합법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틀이 없으면 그냥 비싼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결국 누가 더 멋진 비행기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합법적인 운송 사업자가 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시장이 EVTOL 기업을 더 이상 R&D 프로젝트로 보지 않고요. 운송 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와, 그건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R&D 프로젝트는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라 불확실성이 크지만 운송 사업자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존재거든요. 이 분류 체계의 변화가 곧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건 마치 신약 개발 바이오 회사가 FDA 승인을 받고 드디어 약국에 약을 팔기 시작하는 그 순간과 비슷하네요. 그때부터는 회사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칙과 시스템의 경쟁이라는 관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왜 하필 조비 에비에이션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 산업에서 살아남는 조건으로 기술이 아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세 가지요. 파트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제기관과의 신뢰.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중간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조비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채 2026년이라는 변곡점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조비가 가진 그 시간, 자본, 신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돈이 많다 뭐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걸 하나씩 뜯어보죠. 가장 먼저 FAA, 즉 미 연방항공청 인증 프로세스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은 단순한 시험 통과가 아니에요. 뭐랄까, 시장의 언어로 가능성을 합법성으로 바꿔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능성을 합법성으로요? 네, 합법성이 확보되는 순간 이 기술이 과연 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이걸로 어떻게 운영하고 돈을 벌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되죠. 아,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확실성이 제도적으로 사라지는 거군요. 그럼 당연히 아, 이 회사 믿을만 하네 하면서 몸값을 더 쳐주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정말 재밌는 표현을 써요. FAA 인증 관련 이벤트들이 단발성 호재가 아니라 연결된 사슬 같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인증은 그냥 단계별로 합격, 불합격 이런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연결된 사슬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다른가요?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증 5단계 중 1단계만 통과하면 시장은 오, 기대되는데 하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네. 하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가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기대는 신뢰로 바뀝니다. 아, 얘네는 정말 해내는구나. 이 신뢰가 쌓이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 즉 멀티플 자체가 재평가될 수 있어요. 2026년은 조비가 바로 이 사슬을 연속적으로 증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자산으로 쌓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라는 거죠. 신뢰를 쌓는 또 다른 축으로 막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들고 있네요. 델타 항공하고 토요타. 이 둘의 역할이 단순히 돈을 대는 투자자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델타항공부터 보죠. 델타에게 EVTOL은 그냥 신기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공항과 도심을 잇는 항공 네트워크의 마지막 조각, 이런 전략적 의미를 갖죠. 즉, 조비의 잠재 수요는 하늘을 나는 택시가 필요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추정이 아니고요. 델타의 허브 공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프리미엄 비즈니스 고객이라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되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요처가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우리 비행기 만들었으니 사주세요가 아니라 델타 고객님들 공항에서 시내까지 모셔다 드릴게요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는 2026년에 인증이 가시화되면 델타의 추가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돈이 더 들어온다. 이건 단순히 돈이 더 들어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업계 1위 항공사가 이 사업, 우리도 본격적으로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시장 신호가 되는 거죠. 와, 다른 항공사들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토요타요. 자동차 회사가 비행기를요. 솔직히 처음엔 좀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파트너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eVTOL 상업화의 가장 과소평가된 장벽, 제조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입니다. 제조 문제요. 네, 프로토타입 한두 대를 손으로 만드는 것과 항공기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수백, 수천 대를 똑같이 찍어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 프로토타입과 양산품의 기술적 간극은 엄청나다고 하죠. 배터리 수율 문제나 기체 제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같은 문제들이 대량 생산 단계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그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토요타는 바로 그 지옥의 계곡을 건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품질 관리 시스템과 대량 생산 노하우는 기술 스타트업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죠. 2026년 시장의 관심이 과연 날 수 있을까에서 제때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로 넘어가는 순간 토요타 파트너십의 가치는 재평가될 겁니다. 와, 듣고 보니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정리하자면 조비는 단순히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아니라 정부의 인증, 제도, 델타의 운영 계획, 자본과 수요, 그리고 토요타의 생산 능력, 운영, 이 결합된 일종의 제도 자본 운영 연합체의 선두주자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다른 회사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겠네요. 네, 이 연합체 구조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격차를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인 셈이죠. 이론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어떻게 실제 돈을 버는 사업으로 이어질까요? 보고서는 그 첫 무대로 두바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뉴욕이나 런던이 아니라 두바이인가요? 두바이는 여러모로 eVTOL 상업화를 위한 최적의 테스트베드입니다. 규제를 결정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주고 무엇보다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글로벌 홍보 효과가 엄청나죠. 조비는 이런 두바이와 2020년 상업운항을 목표로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점 계약이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 최초 상업운항이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레퍼런스를 선점할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물론 마케팅 효과는 좋겠죠.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실질적인 가치가 있나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항공처럼 극도로 보수적인 규제 산업에서는요. 첫 번째 성공 사례, 즉 전례가 사실상의 표준이 됩니다. 아, 전례가 표준이 된다. 나중에 조비가 서울시나 파리시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수백 페이지짜리 기술 설명서를 늘어놓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두바이에서 수개월간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우고 안전하게 상업 운항 중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와, 도시의 의사결정 속도 자체를 바꾸는 무형의 자산인 셈이죠. 설득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군요. 우리 기술은 이럴 겁니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재무구조의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2020년에 두바이에서 단 1달러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조비는 더 이상 현금을 태우는 R&D 회사가 아니에요. 매출을 발생시키는 운영회사로 시장에서 재분류됩니다. 아, 분류 자체가 바뀐다. 네, 초기에는 매출의 규모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버는 구조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고 이 성장 모델을 다른 도시로 복제할 수 있다는 성장 스토리를 현실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탄탄한 선순환 구조 같은데요. 하지만 보고서에서 혹시 이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 FA의 인증이 예상보다 1년만 늦어져도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보고서가 낙관적이긴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의 전제는 예정된 시간표 안에 인증이 완료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인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규제 당국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된다면 현금 소모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도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비가 가진 이 선두 위치가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벌어진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속도의 경제 때문입니다. 속도의 경제예요. 네, 일단 선두주자가 두바이 같은 곳에서 레퍼런스를 쌓기 시작하면 그 다음 도시와의 계약이 훨씬 쉬워집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새로운 자본 유입이 촉진되고 그 자본으로 제조와 운영을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죠. 확대된 운영은 다시 더 강력한 레퍼런스를 만들고요. 이 속도의 바퀴가 한번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뒤따라오는 주자는 그 가속도를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논리입니다. 2026년은 바로 이 선순환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거군요. 먼저 시장을 차지한 플레이어가 점점 더 유리해지는 구조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의 방식 자체도 바뀌겠네요. 보고서에 리프레이밍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건 시장의 조비를 보는 프레임, 그러니까 안경 자체를 바꿔낀다는 의미입니다. 안경을 바꿔 낀다? 더 이상 불확실성 높고 변동성 큰 기술 스타트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장기 계약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항공교통 인프라 산업의 플레이어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공항이나 철도 회사처럼요. 기술 스타트업은 PER 100배를 주기도 하지만 다음날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인프라 기업은 안정적인 가치를 인정받죠. 이 프레임의 전환은 실적이 발표되기도 전에 뉴스의 흐름과 시장의 인식 속에서 먼저 나타나면서 기업 가치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단순히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종류의 회사로 분류되는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여기에 더해 미국 국방부와의 방산협력도 중요한 안정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방산협력이요? 네. 민간 상업화가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라면 군용 납품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더해주는 거죠. 미군에서 검증한 시스템이라는 신뢰 자산은 덤이고요. 이렇게 민간과 방산 두 개의 다리를 갖게 되면 기업의 안정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투자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은 EVTOL이 기술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서요. 제도, 자본, 운영과 결합해 하나의 완전한 사업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기 에비에이션은 FAA 인증에서의 선두, 델타 및 토요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두바이에서의 상업화 기회를 통해 그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설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이고요. 핵심은 증명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단어입니다. 2026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미래에 이런 일이 가능할 거야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쇼가 아니고요.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물론 투자자 보고서의 관점이라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둘러싼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EVTOL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기존의 공항이나 도시 같은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보편화된다면 지난 100년간 우리가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온 도시의 모습과 인프라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도시의 지도가 2차원에서 3차원이 되는 순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